오늘은 50대 이후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5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새로운 관계와 진정한 사랑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십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랑의 형태와 깊이는 변화하지만 그 본질적 가치는 오히려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와 연민,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나이를 초월한 사랑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더 성숙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혜, 올해 58세였습니다. 그녀는 32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매일 밤 그녀를 찾아오는 것은 깊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사랑은 끝났다. 나 같은 나이에 누가 새로운 사랑을 꿈꾸겠는가?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30년 전 그녀의 첫사랑이었던 남자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혹시 지금 커피 한잔 할 시간 있을까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정말 50대 이후에도 진정한 사랑이 가능한 것일까요? 지혜는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녀는 자신을 늙었다고 규정하며 사랑과 같은 감정은 자신과는 이미 멀어진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 한 통이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워버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오후 3시에 시내 카페에서 만나요. 그렇게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는 정석호, 60세로 그녀보다 2살이 많았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 겪었던 기쁨과 슬픔에 대해, 그리고 지금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석호는 5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숨기지 않았고 우연히 소셜미디어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용기를 내어 연락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연락해도 될지 고민했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어리석게 보일까 봐요. 석호의 말에 지혜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고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첫 만남이 끝날 무렵 그들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혜는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50대 후반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주변의 시선은 어떨까? 무엇보다 자신이 다시 상처받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오랜 친구인 미경을 만났습니다. 미경은 63세로 지혜보다 5살이 많았지만 여전히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어제 있었던 일을 미경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 같은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게 가능할까?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지혜의 질문에 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60살이 되던 해에 박 교수를 만났어. 처음엔 나도 내 같은 생각이었어.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주변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았지. 하지만 알아? 나이 들어 만나는 사랑은 젊을 때와는 전혀 달라. 젊을 때는 외모, 성취, 열정 같은 것들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어.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어. 미경의 말은 지혜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사회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의 굴레였던 것입니다. 며칠 후 지혜와 석호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도시 외곽의 한 공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걸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석호는 자신이 최근에 배우기 시작한 명상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혜는 원해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관심사를 진지하게 경청했고, 때로는 서로의 이야기에 감탄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석호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의 외적인 모습, 사회적 인정, 열정적인 감정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혜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주 지혜는 딸 수진을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인 수진은 항상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조금 망설이다가 석호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딸의 반응이 가장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엄마, 정말 기뻐요. 엄마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셨다니 너무 좋아요. 수진의 반응은 지혜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항상 걱정이었거든요. 엄마도 누군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자격이 있어요. 딸의 지지는 지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석호와의 관계도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고 함께 영화를 보거나 음악회에 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냥 함께 앉아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호가 지혜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만남을 청했습니다. 지혜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이별을 고하려는 것은 아닐까? 그동안 자신이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것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만남의 이유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석호는 지혜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내년에 시골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도시 생활이 점점 버겁게 느껴져서요. 작은 텃밭도 가꾸고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혹시 당신도 함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까요? 석호의 제안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달라고 했고 석호는 이해한다며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석호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원혜를 좋아했기 때문에 시골에서의 삶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전체 삶을 바꾸는 큰 결정이었습니다. 딸 수진, 친구들, 그리고 그녀가 익숙한 모든 것들을 떠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고민 끝에 지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삶이 변화의 연속이며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익숙한 환경과 안전한 삶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망설이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근처 사찰을 찾아 명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절 마당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지, 행복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명상 후 지혜는 석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만나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두려움과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석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우리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함께 시골을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석호의 제안은 지혜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서두르게 하지 않았고 그녀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다음 주말 그들은 석호가 생각하고 있는 시골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집들이 모여 있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친절했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지혜는 그곳에서 의외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석호가 보여준 작은 농가는 소박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함께 텃밭을 가꾸고 책도 읽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의 말에 석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동의는 아니었지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혜와 석호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가치관, 생활 방식, 미래에 대한 계획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의견 차이도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했습니다. 그것이 젊은 시절의 관계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이제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사랑이란 완벽한 조화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석호의 말에 지혜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 역시 젊었을 때는 로맨틱한 사랑, 열정적인 감정, 그리고 완벽한 상대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것들이 중요해졌습니다. 신뢰, 존중, 그리고 함께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 마침내 지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석호와 함께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결혼이나 법적 약속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하는 자유로운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딸 수진도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했고 주말마다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골에서의 새로운 삶은 지혜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도시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은 그녀에게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와 석호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마을 주민들과 교류하며 때로는 그냥 조용히 서로의 존재를 즐겼습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무언가를 하거나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혜의 말에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삶의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듣는 새소리,
저녁 노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 시간이 흐르면서 지혜는 나이 듦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듦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50대 이후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상, 즉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석호와의 관계 역시 소유나 집착이 아닌 서로의 자유와 성장을 존중하는 건강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지혜는 마당에 앉아 명상을 하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나이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은 50대, 60대, 심지어 그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사랑을 너무 좁게 정의해요. 젊음, 열정, 로맨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보다 훨씬 넓고 깊은 것이죠. 지혜는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50대 이후에도 사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와 석호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과 비슷한 나이대의 여러 사람들이 그들을 방문하여 조언을 구했고, 지혜는 자신의 경험을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생기죠. 세월이 흘러 지혜가 65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58세에 새롭게 시작한 사랑과 인생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변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이 듦의 지혜와 성숙함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석호 역시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감사했고 매일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로맨스와는 달랐지만 그것은 더 깊고 더 진실되며 더 지속적인 것이었습니다. 지혜가 깨달은 것은 50대 이후의 사랑이 단순히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떤 종류의 사랑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르지만 그것이 덜하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충만한 사랑이 가능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이지 우리 몸의 나이나
사회적 관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진정한 연결과 깊은 애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 특히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의 기회가 끝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지혜와 석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이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음, 아름다움, 열정을 넘어서는 깊은 연결과 이해가 가능한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아닐까요? 부처님은 자비와 연민,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나이나 외적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존재를 향한 깊은 마음입니다. 지혜가 석호와의 관계에서 발견한 것도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랑이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우리가 나이 듦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는 종종 젊음과 아름다움에 지나치게 가치를 두며 나이 듦을 손실과 쇠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이야기는 나이 듦이 새로운 가능성과 더 깊은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0대 이후의 사랑은 분명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덜 열정적이거나 덜 로맨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성숙하고 더 진실되며 더 안정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조건이나 사회적 기대에 덜 의존하고 진정한 연결과 이해에 더 중점을 둡니다. 지혜가 깨달은 것처럼 사랑은 우리 마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회적 편견과 자기 제한적 신념을 넘어서 진정한 연결과 친밀감을 향한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50대 이후에도 진정한 사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사랑을 젊음, 열정, 로맨스로만 한정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그것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더 넓게 정의한다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그리고 서로의 행복을 위한 진심 어린 바람으로 본다면 그런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혜가 깨달은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나이 듦에 대한 우리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보며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시선을 보냅니다. 하지만 나이 듦은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성장과 지혜의 과정입니다. 지혜는 자신의 나이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나이에서 오는 경험과 지혜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 나이에 맞는 사랑을 찾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젊은 시절의 사랑을 그리워하거나 모방하려 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맞는, 지금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랑을 받아들인 거죠. 지혜의 이 말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집착하거나 젊음을 되찾으려 애쓰지만 진정한 행복은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와 기쁨을 찾는 데 있습니다. 석호 역시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는 성공과 성취에 집중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계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중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소유나 의존이 아닌 서로의 성장을 돕는 건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열정적이고 때로는 의존적인 관계와는 다른 더 성숙하고 건강한 형태의 사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혜와 석호는 노년의 의미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대화했습니다. 그들은 건강 문제, 재정 계획,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를 통해 그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더욱 깊게 쌓아갔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꿉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불확실성과 유한성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어요. 석호의 말에 지혜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지내는 매일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관계가 항상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했고 각자의 건강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그들의 사랑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은 꽃과 같아요. 아름답고 향기롭지만 때로는 쉽게 시들 수 있죠. 하지만 나이 든 후의 사랑은 나무와 같아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어떤 풍파에도 견딜 수 있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지혜의 이 비유는 50대 이후의 사랑이 가진
특별한 가치를 잘 표현했습니다. 지혜와 석호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딸들은 부모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사랑과 관계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고, 마을의 다른 노년 부부들도 그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들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혜는 마을의 작은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글은 특히 중년 이상의 여성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편견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 듦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상실, 쇠퇴, 외로움과 동의어로 여겨지니까요. 하지만 나이 듦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낼 수 있는 시간이죠. 지혜의 글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석호 역시 자신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마을의 노인회관에서 명상 모임을 이끌었고, 그곳에서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무상, 즉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와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역할, 우리의 관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고 저항하는 대신 그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지혜와 자유를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석호의 이런 가르침은 많은 노인들에게 위안과 통찰을 주었습니다. 지혜와 석호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건강을 돌보며 함께 늙어가는 과정을 존중과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충만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차를 마시며 일출을 바라보고, 저녁에는 각자의 하루를 나누며 대화하는 시간. 젊었을 때는 사랑이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극적인 순간들, 화려한 선물, 열정적인 고백.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함께 호흡하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을. 지혜의 이 말은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70대가 된 그들은 이제 건강 문제와 더 자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석호는 가벼운 뇌졸중을 겪었고, 지혜는 관절염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돌보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함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석호의 말에 지혜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도 각자의 자립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석호는 지혜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직접 만든 작은 목각 인형이었습니다. 두 노인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조각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예요. 함께 늙어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종종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그 여정이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해요. 석호의 말에 지혜는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와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깊은 약속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지혜와 석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인생의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도 진정한 사랑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나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깊이와 성숙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젊음과 아름다움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며 나이 듦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지혜와 석호의 이야기는 나이 듦이 새로운 가능성과 더 깊은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회적 편견과 자기 제한적 신념을 넘어서 진정한 연결과 친밀감을 향한 용기를 가졌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경험이 지혜와 석호의 경험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과 제한적 믿음에서 벗어나 삶의 어느 시점에서도 새로운 시작과 깊은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의 마음, 모든 존재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연민의 마음, 모든 존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대하는 평등한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나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진정한 연결과 의미 있는 관계를 향한 용기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석호처럼 사회적 편견이나 두려움에 제한되지 않고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위한 열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사랑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50대 이후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와 인생의 깊은 통찰을 담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안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부처님의 지혜와 깊은 삶의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